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한국형 타우러스의 개발 관련 소식입니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은 우리 군에게 반드시 필요한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 북한 및 주변 적대국들의 벙커나 주요 군사시설들을 파괴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킬체인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전력 미사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초 한국은 F-15K에 장착할 공대지 유도 미사일로 미국의 제즘을 도입하려고 하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003년 7월 사거리 370km 이상인 제즘 260발을 2012년까지 순차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전략무기라는 이유로 수출 승인을 반대했으며 이에 보잉에서 타우러스를 도입하면 무장통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여 독일산 타우러스 공대지 유도미사일을 도입하게 되며 지난 2016년 12월 22일 공군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타우러스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북한의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는 것은 물론 위험지역을 피해 저고도로 순항하는 비행이 가능합니다. 중량은 480kg이며 마하 0.9로 30에서 40m의 초저고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약 11억 원이며 전투기에 부착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약 20억 원에 달합니다. 타우러스에는 재밌는 장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초 1500m 상공에서 발사된 타우러스는 곧바로 하강을 시작해 30에서 40m의 낮은 고도를 유지하며 비행하다가 목표 근처에서 3000m까지 급상승한 뒤 거의 수직으로 낙하해 목표 지점을 타격합니다. 이는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벙커버스터 기술로 무려 6m의 콘크리트 벽도 뚫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트리테크로 불리는 타우러스만의 독특한 3중 복합 유도장치입니다. 3중 복합 유도장치는 하나 혹은 두 가지 유도장치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GPS 재민 공격을 받더라도 나머지 장치들을 사용함으로써 미사일은 지속적으로 목표물을 향해 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 덕에 타우러스는 세 가지의 입체적인 경로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목표물 반경 3m 이내로 정확히 접근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군은 F-15에 장착하는 타우러스 350K를 최종적으로 270기 도입할 예정이며 FA-50에 장착할 타우러스 350K2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데 FA-50과 같은 작은 전투기에 커다란 타우러스를 장착하면 과연 운영이 가능하겠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FA-50과 비슷한 동체와 주입 강도를 가진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FA-50용으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타우러스 350K2는 타우러스의 경량 버전으로 타우러스 350K에 비해 무게를 300kg 감량하고 길이도 0.6m 줄였습니다. 크기와 무게가 줄어든 관계로 사거리가 400에서 450km로 감소되었으며 관통력은 90% 수준입니다. 타우러스라는 훌륭한 공대지 무기체계를 도입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타우러스와 유사한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을 직접 개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KF-X에 장착될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8,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9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방산업계의 대표적인 두 기업인 LIG 넥스원과 하나방산이 이를 두고 사활을 건 싸움을 벌였으며 결국 LIG 넥스원이 승리하여 이 사업을 낙찰받았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 일정을 보면 탐색 개발은 2022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며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체계 개발 및 배치가 완료됩니다. 이에 LIG 넥스원은 공대지 미사일 테스트 벤치를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된 모습은 타우러스 미사일을 축소시킨 형상입니다. 이는 타우러스 도입을 통한 절충 교역의 일환으로 타우러스 미사일의 형상과 재원 자료를 제공받아 테스트 벤치에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대지 미사일 테스트 벤치는 공대지 미사일 발사 직전에 다시 말해 발사 플랫폼과 미사일 연동부터 발사까지의 구간만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사 이후 과정은 향후 일정이며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번 테스트 벤치의 결과값을 가지고 외형 변화와 성능 변화 등 지속적인 개발과 업그레이드가 있을 것입니다. LIG 넥스원의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개발 선정 전
타우러스 개발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즈는 한국과 조인트 벤처, 즉 합작회사를 설립해 KF-X 등 한국 공군기에 적용할 타우러스 개량 버전을 함께 제작하고 향후 수출까지 함께하자는 달콤한 제안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제안이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비용 절감 효과도 있으며 검증된 타우러스라는 신뢰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공군이 사용하고 수출까지 염두하였을 때 생각보다 괜찮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타우러스 시스템즈의 기술적 종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KF-X나 향후 다른 플랫폼 기체에 좀 더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은 구축될 수 있겠지만 변화하는 국제 정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직접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현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 기술은 세계 6위의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심지어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도 직접 개발할 정도로 높은 기술력과 원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KF-X의 배치 시점에 맞춰 타우러스와 유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LIG 넥스원은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마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 그리고 비궁과 현궁, 신궁 등 유도무기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방산 기업으로 한국형 타우러스 개발에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도무기 기술들이 있는데 왜 그동안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단하면서도 기술의 종속이라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투기의 모든 기술은 그 개발국이 목숨을 걸 만큼 최고 등급의 기밀 사항입니다. 이에 연장선으로 이러한 전투기에 탑재되는 무기들은 결국 전투기에, 즉 플랫폼의 사격 통제 장치 등 임무 컴퓨터와 반드시 연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코드를 오픈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기밀사항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국산 무기를 수출한 나라에 자국산 무기만 장착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기술의 종속보다는 무기 운용에 대한 종속으로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승인 판단하에 자국에서 수입한 무기 체계들을 운영하기 원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외국산 전투기에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경우 체계 통합과 보안 문제, 그리고 해외 전투기 제작사 및 정부의 허락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미국은 최고 티어의 동맹국 이스라엘, 영국에게도 무장 통합에 대해 거의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술을 보유하고도 개발의 시도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가 국운을 걸고 KF-X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다양한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미국의 간섭 없이 즉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술적 운영적 종속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대승적인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KF-X입니다. 그냥 F-35A 몇 대 도입하고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이 개발되면 엄청난 수의 미사일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여러 나라들은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형 타우러스의 성공적인 개발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